자, 오늘 종목은 현대오토에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끝간내 모르고 날아가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거의 한 50만 원 훨씬 넘었고 뭐 60만 원 정도 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한 25만 원대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29만 원대쯤이었나? 30만 원쯤 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고가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 후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 바로 고가놀이 하다 날아갔습니다. 그죠? 이게 좀 몇 달 전이네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어디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 한번 고점 나타났을 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조금 약간 조정기가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오늘 이제 두 가지의 테마가 겹쳤죠.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현대오토에버가 강력하게 날아갔습니다. 10만원대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15만원대의 바닥권을 잘 유지해 12만원대, 15만원대의 바닥권을 조금 올리면서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날아갔습니다. 그죠? 20만원대, 뭐 물론 한번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저기를 만들고 눌림목을 만들면서 날아갔다. 뭐 굉장히 큰 회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뭐 그죠? 시가총액 일단 16조 정도 되는 대기업이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실제로 이제 이 회사의 이 종목 자체가 회사라고 말씀드릴게요. 회사 자체가 저기잖아요. 현대자동차의 하우스 에이전시라고 부릅니다. 보통 SI 회사인데 현대자동차의 시스템을 만들고 움직이는 그 역할을 합니다. 네,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뭐 외부 프로젝트에 이렇게 눈에 띄게 SDS나 아니면 SKCNC나 아니면 뭐 LGCNS처럼 외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내부 매출만으로 그저 유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현대오토에버가 뭐 가격대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뭐 제법 깊은, 그쵸? 35만 원대까지의 저기를 가졌다가 눌림목을 만들었다가 이게 한 거의 50만 원 가까이 갔다가 50만 원 넘게 갔었죠. 갔다가 3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을 하고 거의 50만 원대를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날아가 버렸죠. 지금 60만 원대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갔습니다. 일봉 보시면 뭐 되게 전형적인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크게 특별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하고도 아마 유사한 쪽으로 보일 텐데,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날아가고 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현대자동차 관련해서는요, 현대차, 맞죠? 현대차하고 현대오토에버하고요 라인이 비슷합니다. 거의 뭐 그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 현대차는 어떻게? 현대차예요. 현대오토에버가 그래프가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현대오토에버가 그냥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뭐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현대차가 탄력을 받은 게 아니라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오토에버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동폭은 훨씬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였는데, 자, 그렇다면 현대 오토에버는 과연 자율주행차와 로보틱스와 관련이 있는 회사냐,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주봉 보면서 가격대에 대한 설명들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5만원, 30만원대를 만들고 나서 그때의 고가놀이 아니면 저기를 하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바로 뭐 고가놀이 하다가 몇 주 정도 고가놀이 하다가 바로 올라갔고 눌림목 후에 다시
반전에 상승했는데 현대자동차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냥 가격대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현대오토에버는 그럼 첫 번째로 로보틱스와 관련이 있느냐?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로보틱스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냥 SI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로젝트를 받고요. 신규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 주시오라고 하면 프로젝트 수행하고요. 유지보수하고 그런 거 합니다. 뭐 그게 크게 별다르게 뭐 대단한 걸 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보틱스를 하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보틱스를 하고 걔네가 상장된다고 하니 현대오토웨버가 거기에 무슨 역할인가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하거나 상상할 뿐이에요. 실제로 현대자동차나 현대오토웨버 쪽에 그런 걸 물어봐도 정확하게 어떤 그 역할들을 부여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애널리스트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쪽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연구원 그 증권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들 쪽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그 분이 거짓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맞는 걸 겁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가 혹여나 뭐 저기 로보틱스 관련해서 뭔가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건 조금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 아직 현대오토웨버는 그런 만한 기술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역할 부여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자율주행 기술관은요. 현대오토웨버는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를 했었어요. 현대자동차라고 테슬라가 나오고 그 이전에 중국 자동차들이 나올 때 자율주행을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줬겠어요? TFT 만들어서 뭐 했을까요? 현대오토웨버에 검토해봐라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TFT 수준에서 기술 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실패했다는 거 어디서 드러나죠? 현대자동차가 난데없이 현대오토웨버라고 하는 자체의 자기의 IT 회사를 버리고 포티투닷이라고 하는 물론 뭐 거기 그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그리고 CEO 자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안 보여줬던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몇 천억 대의 자금 말로는 1점 몇 조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자금을 투입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라이더 같은 것들을 레이저 기술을 쓰는 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테슬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포티투닷은. 그렇지만 결국 몇 년 만에 실패로 판명나고 CEO 어떻게 됐어요? 정의선 회장이 그렇게 열심히 가서 모시고 왔던 그 사장은 뭐 거의 몇백억 대, 몇천억 대를 몇백억 대의 저기를 지분을 챙기고 그냥 튀었습니다. 한마디로 못해요. 이러고 못합니다라고 튀었어요. 뭐 되게 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결과가 말하는 거니까. 어쨌든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더 이상 진전이 없고 포티투닷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자율주행 부분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오픈소스형 자율주행 기술에도 기웃기웃거리고 엔비디아가 뭘 한다라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현대자동차에 GPU를 줄 거예요. 그리고 새만금에서 데이터 센터를 세우니 거기에 GPU가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현대오토웨버도 그 기술력을 갖지 못하고요. 포티투닷도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가져다가 그것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다. 현대자동차는 일단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만드는 기술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과연 자율주행 면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면에 있어서는 뭘 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증명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혹은 솔직한 냉정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현대오토웨버는요 자율주행에서 자기들이 한번 실패하고 오토웨버라는 새 식구를 받았을 때도 또 실패하고 오토웨버는 아직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기술도 없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오토웨버는
그저 현대자동차가 성장할 때 같이 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차트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회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율주행이니 로보틱스니 뭐 이런 것과는 별로 관련성이 없다. 그냥 현대자동차가 내부 조직 전산실로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독립회사로, 네, 그냥 분리해서, 독립법인처럼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하청을 받고, 예, 현대자동차를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냥 그런 회사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수준이 너무 떨어져 현대자동차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냐, 그런 것도 아니죠. 돌리고는 있습니다. 예, 만들고도 있고요. 그 정도의 기술력은 있고, 하지만 현대적으로 뭐 자율주행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로보틱스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수준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트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업 분석을 해드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테마를 저는 보는 사람이고 차트도 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을 더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대 오토웨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려면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따라서 떨어집니다. 그게 현대 오토웨버의, 가격과 관련된 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현대자동차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토웨버도 큰 폭으로 오른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이상의 더 이상 기대도, 더 이하의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 현대자동차 동일하게 움직인다.